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에 참전을 한 게 아니다. 단순하게 그냥 조회수 수익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브랜딩해서 이번에 그 퇴사 후 나를 브랜딩합니다라는 책을 쓴 우리 커밍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리에이터 커밍손입니다. 처음에 많이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다 초반에 힘들잖아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단순하게 숫자, 커다란 숫자의 의미보다 나한테 공감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몇십만 조회수 나오고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했고, 근데 그 컨텐츠를 그냥 자극적으로 뽑아서 몇십만 회가 나왔을 때는 내 삶이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컨텐츠의 조회수가 덜 나오더라도 내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방향성과 목적과 메시지가 명확했을 때 그때 정말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이 모인다라는 건 저는 경험을 했다 보니까 숫자에서 당연히 반응도가 안 나올 때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때 저는 두 가지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이 컨텐츠에 정말 내 메시지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컨텐츠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컨텐츠인가? 제가 퇴사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뭐 직장이 싫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명확했거든요. 반응도가 안 나와. 그러면은 콘텐츠 하나 더 만들어야지. 반응도가 그랬는데 안 나오네. 썸네일을 바꿔볼까? 이렇게 계속해서 어차피 해야 되면은 불안할 때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콘텐츠 업로드하고 기획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시간을 썼던 거죠. 사실 가장 고민하고 하시는 거는 주제죠.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가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한테 의미 없는 주제를 지금 유행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무턱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여행을 좋아해, 아니면 나는 만년필을 좋아해. 그러면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기꺼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과 에너지를 쓰니까 그거를 컨텐츠로 녹이면 되는데, 나는 뭐 드라마에 관심도 그게 돈이 된다니까 그걸로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의미가 없는데 그냥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걸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그 주제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은 전 딱 세 가지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직업.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어떤 직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그 직무에서 그 일로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최소한의 어떤 자격이 된다는 말이고, 그랬을 때 내가 별도의 뭔가 추가적인 준비 없이도 직업과 관련해서 내 후배들한테 얘기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내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요즘 정말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러닝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이런 운동이나 뭔가 악기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취미로 콘텐츠를 만들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내 거 안 봐요. 진짜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보다 좀 더 초심자가 내 걸 본단 말이야. 그것만 생각하셔도 용기가 생길 거예요. 마지막은 상황입니다. 내가 만약에 반려견을 키워요. 아니면 반려묘를 키워. 그러면 내가 먹였던 사료들도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아지가 어떤 표현하는 걸, 강아지가 정말 주인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러는 것들 콘텐츠로 만들고 초기에 이것과 관련된 강아지 사료와 관련된 아니면 러닝화와 관련된 이런 거를 쿠팡 파트너스로 붙인다라고 한다면 수익화가 내가 즐겁게 하는데도 수익화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어요.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정보의 범위의 차이가 아니다. 전달하려는 목적성의 차이다. 무료 콘텐츠에서의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쌓기 위한 게 목적인 거고, 유료 콘텐츠, 유료 상품과 서비스에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나는 무료 콘텐츠니까 난 이것까지만 공개할 거야 가 아니라 무료든 유료든 정보의 범위는 같아요. 하지만 목적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 콘텐츠에서는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설득과 신뢰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유료 콘텐츠에서는 애초에 신뢰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가 내 걸 다 공개하면 사람들이 구매 안 하지 않을까?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와, 이거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시행착오해서 얻은 건데 이거 공개도 될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해보니까 충격적인 게 있는데 내 거 공개 안 하잖아요. 어차피 내 거 구매 안 해요. 근데 내 거를 공개하잖아요. 내 거를 공개해서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내 거 구매 안 하죠. 하지만 나한테 감사함과 신뢰를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내 것을 정말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보고 알겠는데 혼자서 못하겠어. 그런 사람은 내 컨설팅과 내 코칭과 내 커뮤니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개를 안 하면 내 가치를 모르니까 구매를 안 하지만 내 것을 공개를 하면은 누군가는 구매를 하고 누군가는 가치를 갖고 누군가는 신뢰를 하고 감사함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 것을 정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릴수록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 내가 정말 아끼는 거야. 그래서 나만 알고 있겠지 하고 꽁꽁 숨기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가 먼저 풀어, 그거를. 그러면은 먼저 푼 사람한테, 먼저 공개한 사람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안 푸는, 오히려 공개하지 않는 게, 공유하지 않는 게 더 손해인 세상이 됐구나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커밍소님이 생각하는 이 브랜딩이란 뭘까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떠한 주제를 떠올렸을 때 어떠한 주제에서 나여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닝을 주제로 한다라고 해도 러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결국에 러닝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러닝화 추천 아니면은 러닝 일주일하고 어떤 게 바뀌었을까. 네.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러닝을 하는 사람은 그걸 소개를 하면서 제가 몇 킬로가 빠졌어요. 확실히 몸무게 뺄 때 이 신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쉐입이 바뀌어요. 이런 컨텐츠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기 개발,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해서 어떻게 성취감이 바뀌었고 어떻게 올라갔고 이 성취감을 통해서 어떤 걸 새롭게 시도를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은 컨텐츠가 똑같은 러닝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내가 러닝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럼 성취감을 전달하는 사람 컨텐츠에는 안 끌리겠죠. 오히려 이 러닝을 했더니 몇 킬로가 빠졌어요. 러닝을 하면서 더 살이 잘 빠지는 방법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걸 같이 알려주는 사람의 채널에 유입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이 주제를 왜 시작을 했는가, 나는 이걸 왜 하는가가 컨텐츠에 들어갔을 때 그 메시지의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은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갖게 되겠죠. 그런 이유, 내 이유가 있을 때 그 똑같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을 모으면 그게 돈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사람을 모으면은 결국에 그분들이 요청을 해요. 그게 내가 유튜브로 브랜딩을 하는 이유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오겠죠. 정말 단순하게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구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혹시 컨설팅을 안 하시나요? 혹시 챌린지 안 하시나요? 혹시 VOD 없으신가요? 요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메시지에 공감을 했고 이 사람이랑 같이 나는 성장을 하고 싶은데 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된다. 의도도 했죠. 결국에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에 대한 황사시는 있었죠. 자, 적절한 타이밍이 생기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팔기도 전에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그 만드는 거를 계속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상품과 서비스가 완성이 됐을 때 이미 내 걸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미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 게임이 아니라 이미 그분들이 원해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이 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하고 정보만 주고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왜 했는지 그 나만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 정도만 알려주신다면. 근데 내 것을 내가 홍보하고 내가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담감이 정말 커요. 내가 무언가를 판다고 할 때 분명히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파네. 결국에는 뭔가 착한 척 하더니 파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서 뭔가 팔 때 내가 욕 먹으면 어떡하지? 또 파리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분명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파리 소리 들어도 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몰입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내 상품과 서비스가 내 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가치를 담는 거.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딱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생산자가 되어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대기업들에서도 40대 희망퇴직을 받고요. 근데 이게 과연 내년이 된다라고 해서 줄어들까요? 오히려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AI가 늘어나니까 더 심하죠. 더 그쵸. 심해졌어요. 네. 전단지를 내가 뿌린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나 이런 거 단가 얼마예요? 날 믿어줘요. 이거를 전단지에 써가지고 길거리에서 나눠준다고 했을 때 몇 명이 볼까요? 안 봐요. 100개, 1000개를 갖고 가서 내가 뿌린다고 해도 안 봐요. 근데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회, 1000회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런 게임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컨텐츠를 통해서 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생산자가 되는 거고, 생산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컨설팅이든 아니면 뭐 쿠팡 파트너스든 유튜브 쇼핑이든 컨설팅이든 뭐 챌린지든 커뮤니티든 뭐든 간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회사에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혼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세상이 됐거든요. 예전엔 불가능했어요. 우린 공짜로 컨텐츠를 업로드하면서 나를 퍼뜨릴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정말 빠르게 본인의 몸값을 높여가고 있는 MZ나 뭐 30대, 40대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본인의 수익을 높여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말 주변에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에 참전을 한 게 아니다. 단순하게 그냥 조회수 수익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브랜딩해서 나여야만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래서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임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참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나 뭐 책 이야기나 해주시고 마치면 될 것 네. 같거든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 책이 출간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서 정말 이 책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서 DM을 받고 그리고 후기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신쌤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책을 홍보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저는 이 책에 정말 자신 있거든요. 제가 퇴사 후에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1인 기업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정말 다 담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어 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유튜브로 단순하게 조회수가 아니라 나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고 싶은 분들, 1인 기업으로 생존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책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유튜브를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읽고 있는데 정말 모든 그런 노하우,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도 있고, 제가 몰랐던 이런 유튜브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이 아주 잘 들어 있어서 이거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